MWC 현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5G와 새로운 스마트폰, 또 스마트시티, AR, VR 등 5G 시대 도래로 인해서 파급될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부터는 5G가 본격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각자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재점검해보고 보다 더 도전적인 목표로 어떤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MWC 2019의 특징을 저는 폴더폰으로 잡았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조금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폰이 대세인 것은 4월 달부터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양산품을 내놓을 거고요. 아마 화웨이도 뭐 정확한 시기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곧 출시될 걸로 압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업체들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전시를 내놨는데요. 그들의 양산 계획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런 폴더블 폰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MWC의 특징으로는 저는 5G 서비스를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VR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이 있으면 그 아이돌과 데이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VR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고화질 동영상을 통해서 프로야구나 골프, 스포츠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 이번에 MWC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웨이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번에 MWC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그 부사장에 따르면은 화웨이의 이런 전략 방향을 1+8+10으로 잡았는데요. 하나의 화웨이 단말기를 통해서 8개의 B2B 시장을 잡고요. 자동차, TV,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AI 등까지 이것들을 통해서 일단 생태계를 넓히고 그 다음에는 B2C 시장으로 넘어가서 공유자전거나 스마트 오피스로 시장을 확장한다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MWC에 관련된 두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에 출품을 할 것이냐, MWC에 나갈 것이냐 좀 고민이 될 텐데요.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CES는 북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MWC는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65%의 관람객들이 유럽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중동 사람들도 꽤 많은 포지션을 차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4%였던 중동인들의 참관 비율이 7%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MWC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MWC 본전 말고도 부대 행사가 좀 있습니다. 4year from now라고 해서요. 올해는 그 45개국에서 7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전세계 여기 참여했던 스타트업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시 기업들이 꽤 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비주얼이 좀 약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저 기업들은 뭐지?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고서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주얼적으로도 좀 신경을 쓴다면 관람객들의 눈길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CES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화웨이가 부스를 너무 초라하게 차렸더라. 중국에서 참여한 업체들이 20%가 줄었더라. 결국 그래서 중국의 정책 방향과 결국 통신의 정책 방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진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양면에서. 사라진 두 개의 단어. 중국 제조 2025. 반도체 굴기 두 개는 사라졌죠. 굴기라는 단어나 이렇게 중국 제조 2025 같은 얘기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굳이 협상을 하는 상황에서 드러내야 될 이유도 없고 무역 협상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또 통신 굴기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미국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통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미국의 아킬레스 건인데 그걸 건드릴 필요는 없죠. 화웨이의 기본적인 컨셉은 뭘까요 지금? 아까 그 5개 권역별의 그 가입자 수를 보면 대략 한 4억 명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통신 가입자 수가 약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미국보다 더 큰 지역인데 거기에 화웨이에 몰빵으로 몰아주기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우리끼리라도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입을 해서 사실 방해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반대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좋기 때문에 5G 기준을 만들 때 테크니컬 컨트리뷰션 할 회사가 어디로 보느냐라고 할 때 1위가 화웨이, 2위는 에릭슨, 3위가 다시 하이실리콘인데 하이실리콘이 어떤 회사죠? 화웨이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열심히 때려야 되는 그림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켜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사람이 통계를 보고 사람이 그 통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작업으로 다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거를 AI로 한번 접목해보자. 장비에 대해서는 메이저 제조사들의 각축장이에요.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 그다음에 GT라든가 이런 업체들. 그럼 중소 제조업체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아랫단에 있는 라디오 유닛들에 대해서 니즈가 있어요. 특히나 한국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지하철에서도 휴대폰 잘 되고 이런 실내 엘리베이터도 다 잘 되는데 그런 작은 것들, 중계기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가 들어가죠. AR, VR이 그냥 트렌드였어요. 보시면은 유럽의 메이저 통신업체, 그 다음에 노키아, 뭐 샤오미, 뭐 이런 업체들이 다 이걸 들고 나왔고, 심지어 하웨이, KT, 뭐 SKT, LG 플러스도 다 이거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럼 이걸 실제로 어디 씁니까? 라고 하는데요. AR 갖고 실제 B2B 영역에서 공장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많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활용률은 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유는 당연히 무거우니까, 귀찮으니까, 잘 보이기만 하고 가볍기만 해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WC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예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인데 여기에 드디어 산업들, 제조업들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결국에는 B2B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B2C는 어떤 천재들에게 좀 맡겨놓고, 혹은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정말 획기적인, 누구나 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지 말고 당장 적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부분 B2B가 아닐까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AI 사실 굉장히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AI가 적용이 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이 AI를 사용하고 있느냐, 저는 요거를 조금 주목해서 봤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여기 AI, 컴퓨터 비전, AR, VR, 로보틱스, 드론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들이 이런 디바이스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를 들면 비전 능력, 리스닝 능력, 이런 레코그니션 인식 능력들을 다 여기다 추가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AI가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의 파급력이 훨씬 있었다. 많이 보편적이 됐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AI 기술 자체가 굉장히 뭐 고도화됐고 기업이 힘들고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중소기업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국내 기업의 AI 경쟁력 확보는 사실 생존은 필수적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라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진짜 수익 모델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조금 더 5G를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 환경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뭐냐, 새로운 서비스 모델,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효석 부장님께 첫 번째 한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이번에 MW19의 핵심 기술이 뭐고, 전시업체들, 또 플레이어들의 특장점에 대해서. 스마트폰에서는 뭔가 좀 혁신적인 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밟아도 되는 폰, 뭐 물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폰, 그 다음에 배터리가 뭐 엄청나게 두꺼워서 뭐 일주일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냥 잠깐 눈길 가는 것들이고, 그게 아마 트렌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캐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5G 세계 최초 이니시티브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괜히 도토리 키재기 시작하면서 괜히 고해에만 그칠 것이 아닌 건지, 실체적으로 정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사실 이게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좀 풀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그런 서비스들을 하려면은 뭔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당장 여기서 테스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대표적인 것들이 의료 분야도 그렇고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모빌리티 분야도 그렇죠. 정부가 주도를 해서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